도통TV 생활문화 컨설팅.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한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글 창제가 약 60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한글 창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 은혜본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창제의 원리고 은혜본은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걸 찍습니다만은 한글에 대한 그 창제 원리가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왜곡돼서 오는 현상, 연산군 시절에 막 그건 이제 은혜본이나 이런 걸 다 소각하고 못 쓰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일본이 또 한글 창제에 대해 우수성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멸살 정책을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실된 의견이 분분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세계적인 글자이면서 과학적인 글자니 막 이라지만은 실제 한글 창제로 들어가 보면은 좀 더 철학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에서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이제 갑론을박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 학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것이 혹시 그 연구에 도움이 되면은 활용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게 된 동기도 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1995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5년 10월에 제가 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이 출간 여기에 뭐냐면 한글 창제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창제 원리를 왜 했냐 하면은 하루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에 깊이 몰입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하루는 세종대왕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것을 암시를 계속 줬어요. 어느 날 꾼 꿈을 가지고 그거를 책을 원고를 써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책을 출간할 정도라면은 단순한 그냥 뭐 꿈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27년 전에 이렇게 한글 창제 원리를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글 창제 원리를 이걸로 동양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적으로 한글 창제 원리 가감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창제는 오행론, 동양 사상인 음양 오행론에 출발합니다.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목은 자라는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 이렇게 5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물론 이 오행에는 이 나무, 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행에는 굉장히 분류가 많아요. 색깔, 청적, 항배, 거기라든지 뭐 여기 동서남북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리예요. 소리로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5개 중에서 가장 물질이 딱딱한 것은 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글은 소리 글자라 그랬어요. 그럼 소리 글자라면 소리는 어디서 납니까? 소리는 즉 입에서 나요. 그러면 소리 글자라면 입안에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가장 딱딱한 고체가 쇠고 두 번째 딱딱한 게 나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입안에서 가장 딱딱한 게 뭐예요? 이빨이에요. 그것도 쇠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앞니빨이에요. 그 다음에 어금니, 조금 앞니빨은 음식이 들어가면 칼날처럼 자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금니는 잘게 갈아주는,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건 목이에요. 그래서 검은 음식이 들어가면 갈게 자르는 거니까 앞니빨이니까 이 앞니빨 모양을 그대로 따와요.
옆에서 본 모양. 이것이 시옷이에요. 이 앞니빨에다가 혀를 얹어요. 그러면 지읒이에요. 이 앞니빨에다가 혀를 얹어서 튕겨요. 위로. 그럼 치읓이에요. 그래서 사자차 시읒 지읒 치읒. 이게 앞니빨이 나는 소리예요. 이 앞니가 없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발음을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앞니빨이 없는 것들이 물고기예요. 그럼 물고기들은 서저철을 못해. 뻑뻑뻑밖에 못해요. 입술 소리. 자, 그럼 목은 뭐냐면은 쇠보다 그 다음에 단단한 게 목이니까 목은 어금니예요. 어금니. 그래서 어금니를 이렇게 뜯는 것이 옆에서 본 모양이 기역이에요. 이 아래턱을 위로 더 당겨서 강하게 내면 기역이 돼요. 이게 기역 기역이에요. 이 5개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화예요. 입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혀예요. 이게 오장에서 간심, 비폐심인데 이 심장, 혀가 심장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는 자살이 되는 거예요. 입술 깨물고는 자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 혀의 모양을 옆에서 딴 모양, 리얼. 이 혀를 더 세게 꼽은 모양, 리얼. 이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한 모양, 디귿. 입천장에서 튕겨버린 모양, 티귿. 이 나다라타. 니언, 리얼, 디귿. 이것이 화예요. 그 다음에 수는 물이에요. 입술을 딴 모양, 입술 앞 모양, 미염, 물이란 얘기예요. 미염. 피엽은 샘에 물이 찼다. 피엽은 물을 풀어. 마바파. 이 마바파는 입술이 있을 때 가능해. 입술을 벌리면 마바파가 안 돼요. 이 입술이 없는 동물이 화에 해당돼요. 즉 비류동물. 날라다니는 비류동물은 부리가 있어요. 부리가 있는 것들은 마바파에 발음을 못해요. 반대로 물에 사는 것들은 물고기는 아가미하고 해갖고 머리에 반이 입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화인 비류는 뭐예요? 화니까 눈이잖아요. 눈이니까는 새들은 얼굴에 반이 눈이에요. 그리고 눈이 시력이 엄청 뛰어나요. 반대로 물고기들은 시력이 엄청 약해요. 물과 불은 반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그래서 뻑뻑뻑을 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목화, 금수, 어금니, 앞니, 혀, 입술은 구강에서 모양은 결정하지만은 이게 소리가 되진 않아요. 이것이 소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중앙에서 바람이 나가야 돼. 이 중앙이 바로 토예요. 입의 중앙은 뭡니까?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 목구멍에다가 위에다 목젖을 달아요. 여기 히읗이에요. 자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글자냐? 한글은 표기 문자나 어떤 의사소통의 문자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한글은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에 기운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말을 하려면 입으로 하잖아요. 그럼 지구촌에 사는 구강 구조를 가진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기가 뭐냐? 잘 보세요. 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이 차진철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해요? 차진철. 누가 들어도 강한 이름이죠. 왜 그럴까요? 자음이 검이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 이름을 들어도 이 사람은 이름이 순해, 김나리, 밝고 예쁘잖아요. 이게 화라서 그래요. 목화. 검이면 날카로워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 이름을 듣고 그 사람 보지 않았어도 이름만 해도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어질겠구나, 날카롭겠구나, 깔끔하겠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글자에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듣게 되면은 그 기의 기질로 따라가져요. 즉, 다시 말해서 시끄러운 아이도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은 5분 안에 조용해져요. 조용한 아이도 시장 바닥에 10분만 갖다 놓으면 시끄러워져요.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 그
나눠져 있는 그쪽에 있는 키의 환경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나 이런 중요한 글자, 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평생 듣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머리가 아니라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 기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질을 어느 정도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름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왜 세계적인 글자냐면은 한문이 우리 중국어와 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은혜본에 나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과 한국이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한문이 우리 글자예요. 그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신라, 고구려 다 한문을 같이 썼어요. 한글과 한국과 중국이 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한문을 똑같은 한문을 쓰면서도 중국과 한국이 발음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천안문 있죠, 천안문. 예? 천안문은 이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태난민이라고 해요. 자, 요 오행에서 봅시다. 천 같으면 금기운이잖아요. 근데 태하면 화기운이 돼버려요. 화와 금은 정반대 기운이에요. 무쌍할 무자도 우리는 무라고 읽는데 중국에서는 우라고 읽어요. 우와 무는 토와 수예요. 전혀 달라버려요. 즉 언어와 우주 기운과 기가, 실용생활의 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 거예요. 그것이 우주와 일치되는 기운으로 만들어낸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글자예요. 이렇게 기의 에너지하고 국왕의 발음 체제하고 문자하고를 삼위일체시킨 나라가 없어요. 이런 글자가 없어.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주에 오는 기운까지 거기 인간의 생활 미치는 영향까지 기에서 문자 이전에 그 속에 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법칙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나온 게 장명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한글이다. 자, 여기서 몸은 어디서 왔느냐? 자음이 우주의 에너지라면은 몸은 땅의 에너지예요. 우주에서 공간은 양이고 이 별은 음이에요. 흙이 뭉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몸은 흙이란 얘기고 땅이란 얘기, 구체란 얘기예요. 그럼 구체를 이렇게 지구든 어느 별이든 행성이든 간에 8방위로 이 그림대로 이렇게 8방위로 해놓고 땅이에요. 몸은 땅이에요. 땅에서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선하고 하면 아가 돼. 이선에다가 여기 45도 각도 예를 들면 야가 돼요. 이게 야예요. 반대로 일로 하면 어가 되죠. 반대로 여기에서 또 요 45도로 각도로 하면은 여가 돼요. 오도 마찬가지예요. 요도 마찬가지거죠. 요렇게 요. 우이도 마찬가지고 어이는 이것과 이거예요. 어이. 이것이 한글 창제 모음의 원리예요. 여기에다가 자음을 갖다 붙이면은 자음인 천과 모음인 지가 만나서 인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글 창제의 원리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좀 주세요.